생각보다 특허가 공부할 게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염조성물 특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조성이 아니라 염조성물 특허라고 읽으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물질 특허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조성물 특허는 제재 연구원들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제재라는 것은 이제 아마도 약제할 때 약을, 제조할 때 제,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연구원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효 성분과 저항증이 확정된 경우에, 자, 이거는 이제 물질 특허에 이제 있는 내용이겠죠. 그를 토대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임상 결과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무엇이 확정되는 거냐면 이 약이 이러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적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약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방법도 그 물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약이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을 사람한테 이제 약으로 쓰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알약 형태, 좀 알약이 이상한데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걸 우리가 입으로 먹잖아요. 리보세라님 특히 어떤 거는 이제 뭐 주사로 이제 놓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알약 형태로 만드는 거는 이 물질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캡슐 형태는 뭐 넣겠죠. 그럼 가루를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딱딱한 알약 같이 만드는 거는 여기다가 어떤 것들을 섞는 겁니다. 믹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약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조성물 관련한 이제 일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물질을 섞었을 때 약의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고 복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뭘 첨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떤 부영제와 첨가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특정 고분자, 이게 이제 약이죠, 약. 여기다가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여서 특정한 방출 패턴을 달성하였을 때, 자, 이를 권리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제 그 후보 물질들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알약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웬만한 기술은 다 나와 있었겠죠. 그래서 제재 분야는 현재 기술이 포화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영제랑 첨가제의 종류랑 물성, 기능이 이제 대부분 기술화된 시점이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깨기 위한 특허 무효 도전이 본질적인 학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새롭게 이렇게 뭐 만들면은 좋은 뭐 알약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특허를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야, 그거 이전에 있어. 그거 이미 있는 거고 비슷한 거야. 너는 그냥 비슷한 거를 조금 바꿨을 뿐이야. 그래서 너 거는 무효야 라는 공격에 직면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기술이 다 포화 상태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조성물 특허에 이제 여기 염조성물권의 조성물 특허가 바로 아까 봤던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 특허랑 조성물 특허를 좀 알아봤는데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물질 특허라고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물질의 발명에 투여되는 특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로 화학 물질 특허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의약품 발명과 관련된 거겠죠. 아니네요. 화학 물질 이외에라고 하니까 어떤 이제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건가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신소재 공학과 같은 데서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소재, 뭐 그래핀이라던가 그런 걸 만드는 거를 말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외에 이제 의약품 발명 그리고 이제 음식물 같은 거에 부여되는 특허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넓은 의미, 광의의 정의고 협의의 정의로는 화학 물질 특허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의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물질 그 자체에 대하여 특허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새로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섞고 해보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만들었다 이거죠. 이 물질을. 그래서 거기다 청구하는데 뭐 다른 것들은 용도를 특정해야 되는데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 있죠. 여기 용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주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특허 제도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독점을 허용해 주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후진국의 화학 공업 자체를 지배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싸우고 있나 봅니다. 후진국들은 아무래도 뭐 베이스 리서치라던가 여러 가지 연구,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연구 같은 것들, 교수들이 하는 일들은 이제 선진국의, 그러니까 잘 사는 국가들의 뭐 취미? 약간 그런 이제 인식, 나쁜 의미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알리려고 하시는 거죠. 후진국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지금 팍팍하니까 이런 물질 섞어가지고 새로운 뭐 물질을 만드는 거를 이제 할 여유가 없겠죠. 지금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이런 연구도 못 하는데, 이제 많이 발전한 선진국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나 저 물질 섞어보는 그런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후진국보다 많겠죠. 그래서 섞어보다가 뭐가 나오니까 이거 특허 내자 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 이걸 발견하면은 뭐 특허를 이제 인수를 하던가, 그래서 또 이제 사업화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특허 안에 의약 특허가 있죠. 그것은 용도가 의학에 특정된 것이다 라고 하고요. 좀 일반적인 다른 특허랑 좀 달랐죠. 이전 영상들에서도 뭐 5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뭐 임상시험이라던가 여러가지 좀 늦어지는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성물의 발명에까지 특허의 효력이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용도가 그 환자에게 투여를 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약사가 약 지을 때마다 뭐 로열티를 내야 된다면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조쟁이나 그 제조된 의약에 대해서는 이제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살펴보면은 이제 정밀화학, 이게 의학이고, 이제 고분자 생명공학 분야에서 발명된 화합물이나 미생물 등 신규 물질에 허여되는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 특허에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음식물, 식품에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농약이나 염료, 화장품 같은 것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하고 근본적인 거는 물질 특허입니다. 신규 물질에 부여되는 그 물질 자체에 특허를 내는 게 이제 물질 특허이고, 그 외에 이제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이제 제법 특허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물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발견은 이제 용도 특허라고 말하고, 아까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을 구성하는 이제 원료나 성분에 대한 발명은 조성물 특허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권에 의하면 이제 특허를 취득한 발명, 이거는 이제 타인의 침해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이제 사용권이 부여가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특허권자의 동의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가를 주고서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로열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물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 이번 사례에서는 어드벤첸 연구소죠. 그래서 의약품의 물질 특허를 이제 등록을 하였습니다. 출원을 하였고 등록을 하였으면은 이제 다른 제약회사, 항서제약이랑 엘리바를 말하겠죠. 이제 특허권자인 개발회사 어드벤첸 연구소에게서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고서 해당 신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드는 데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만들어지면은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이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없이 오로지 이제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 뒷부분은 이제 HLB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도 복제약 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를 해서 물질 특허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신약 개발 사업에 투자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SK도 지금 있었죠. 제가 약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뭐 관계사인 SK 바이오팜인가 그게 막 상승하기도 하고 했었죠. 거기는 화장품 회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미국에 이제 영업 인프라가 있는 회사랑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영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값싸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성물 특허는 일반적으로 회피 용의가 특허로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회피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이제 독점권을 이제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염조성물 특허까지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